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건강한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르신들의 곁에서 늘 따뜻하고 쉬운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직입니다. 혹시 요즘 잠들기 전에 다리가 자주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거울을 볼 때마다 푸석해진 피부가 마음에 걸리시나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하며 그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젊을 때보다 오히려 몸에 더 좋은 것을 챙겨 먹어야 하는 시기 아닌가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우리 어르신들의 잠자리를 깊은 꿀잠으로 바꿔주고 피부까지 촉촉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줄 아주 놀랍고도 친근한 식품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식품은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 효능을 미처 짐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언제든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 밥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식품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 단 7일 만에 요즘 잠을 정말 잘 주무신다, 피부가 맑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던 담당 의사 선생님까지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자, 이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저렴한 한국 식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식품 속에는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늘려주고 피부의 수분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특별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오메가3 지방산과 신경 안정 물질이 풍부해서 깊은 잠과 탄력 있는 피부를 동시에 선물해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식품의 정체를 밝히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3가지 핵심 성분과 피부 탄력을 위한 4가지 그럼 이제부터 이 귀한 식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 속에서 어떻게 이 식품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동네 공원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체조 음악 소리는 참 정겹습니다만 혹시 온종일 몸을 움직이셨는데도 아침마다 피로가 풀리지 않아 온몸이 찌뿌드드한 기분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잠자리에 들기 전 무엇을 드셨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소개할 이 귀한 식품은 바로 우리 조상 대대로 사랑받아온 들깨가루입니다. 볶은 들깨를 곱게 빻은 이 하얀 가루는 고소한 향만큼이나 우리 몸에 놀라운 평화와 활력을 선물하는데요. 특히 나이 들면서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불면증과 얕은 잠을 몰아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루가 우리에게 깊은 꿀잠을 선사하는 비결은 바로 이 안에 담긴 특별한 3가지 성분 덕분입니다. 첫째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들깨가루에는 우리가 흔히 멜라토닌이 많다고 알고 있는 상추나 호두보다도 훨씬 많은 멜라토닌이 자연 그대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들깨가루 한 스푼은 몸이 자연스럽게 밤의 휴식 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둘째, 들깨가루는 마그네슘의 훌륭한 보고입니다. 혹시 밤마다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마시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마그네슘 부족으로 신경과 근육이 쉽게 긴장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 속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특히 밤에 찾아오는 불필요한 긴장감과 다리 저림을 완화하는데 우리가 복잡한 세상사를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과활성화되어 잠을 깊이 자기 어렵습니다. 들깨가루의 오메가3은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뇌 기능을 안정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고소한 들깨죽을 한 그릇 비우고 나면 마음까지 넉넉해지며 잠이 솔솔 오던 추억. 우리 선조들의 식탁 지혜 속에는 이미 깊은 잠의 비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옛 어르신들은 기력이 없거나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에게 정성껏 들깨 미역국이나 들깨 칼국수를 끓여 먹이셨는데, 이는 영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위한 전통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자, 이 들깨가루를 활용하여 꿀잠을 위한 나만의 들깨차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딱 1시간 전, 따뜻한 물이나 우유 한 잔에 들깨가루를 넉넉하게 한 스푼 넣고 천천히 저어 마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 고소한 향과 부드러운 목넘김이 우리 몸의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따뜻한 기운이 몸을 이완시켜 어느새 아기처럼 편안한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처럼 깊은 잠은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그런데 이 들깨가루가 우리의 피부 건강에도 놀라운 선물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거울 볼 때마다 내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특히 건조한 계절이 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여서 속상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고운 피부를 되찾아줄 단 7일 만의 변화를 약속드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들깨가루에 있습니다. 들깨가루가 밤에는 깊은 잠을 선물했다면 낮에는 우리 피부를 속부터 꽉 채워주는 천연 보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 찾아오는 4가지 주요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들깨가루는 피부의 수분 장벽을 강화해 줍니다. 우리 피부의 표면은 세포와 지질이 촘촘하게 엮여 외부 자극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방패가 약해지면서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건조해지게 됩니다. 들깨가루 속 오메가3은 이 지질층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마치 잘 마감된 도자기처럼 피부 속 수분을 가두고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건조한 한국의 가을과 겨울철, 갈라지고 당기는 피부 고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피부의 염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어르신들께 흔히 나타나는 노인성 습진이나 가려움증 같은 피부 트러블은 대부분 만성적인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들깨가루의 오메가3은 몸속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붉어짐을 완화하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셋째, 탄력 증진과 노화 지연 효과입니다. 들깨가루 속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우리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산화되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어 피부를 탱탱하게 지켜주는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옛날 어머님들이 귀한 들기름을 머리나
제거하기 위해 소량 바르시던 지혜가 바로 이 비타민 E의 효능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넷째, 김이나 잡티 같은 색소 침착 완화에도 좋습니다. 자외선과 노화로 인해 생기는 색소 침착 역시 활성산소의 공격과 관련이 깊은데, 들깨가루의 항산화 성분이 멜라닌 색소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잡티가 더 짙어지는 것을 막는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뜨끈한 들깨 칼국수나 들깨 수제비를 한 그릇 비우고 나면 속이 편안하고 왠지 모르게 피부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고소하고 부드러운 들깨가루가 주는 만족감은 피부를 위한 마음의 보약이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부터 들깨가루를 활용한 피부 보약 밥상 3가지 루틴을 실천해보세요. 밥을 지으실 때 조금씩 넣거나,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듬뿍 뿌려 고소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혹은 쌈장이나 샐러드 드레싱에 섞어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꿀잠과 고운 피부, 이 2가지만 지켜도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들깨가루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중심, 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거나 아침에 혈압을 잴 때마다 걱정이 앞서시나요? 우리가 꿀잠을 자고 고운 피부를 가꾸는 일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줄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이 강물이 맑고 시원하게 흘러야 온몸 구석구석에 영양과 활력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고 탄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여기서 우리의 들깨가루가 강력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냅니다. 단 3가지 습관만 바꿔도 우리 혈관이 청년처럼 맑아질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가 혈관에 좋은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풍부한 오메가3 리놀렌산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된장찌개나 청국장을 끓이실 때 불을 끄기 직전 들깨가루를 한 스푼 넣어보세요. 된장이나 청국장의 구수한 맛은 살리고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더해져 맛의 풍미가 깊어지는 것은 물론 아침부터 귀한 오메가3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펄펄 끓는 동안 넣어버리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불을 끈 후 잔열로만 익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 습관은 점심 식사 시 들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 다니시거나 외출하실 때 비빔밥이나 볶음밥을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식당에서 나온 밥에 참기름을 뿌리기보다는 집에서 작은 통에 들깨가루를 담아 다니시면서 밥 위에 솔솔 뿌려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나물 반찬에도 들깨가루는 참 잘 어울리죠. 고소함은 더하고 혈관 건강은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번째 습관은 저녁 밥상에 효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때 온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멸치볶음이나 시금치나물, 취나물 등을 무치실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시고 마지막에
볶은 들깨가루로 마무리해보세요. 들깨가루의 고소한 맛은 한국적인 나물 반찬의 맛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깊은 풍미를 더해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저녁 식사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엄마, 아빠, 오늘 들깨가루 드셨어요?" 하고 챙겨드리는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효 실천이 아닐까요? 이렇게 매일 밥상 위에서 들깨가루를 꾸준히 챙기시면 우리 몸속의 혈관까지 튼튼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좋은 성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혹시 모를 손해를 피하려면 우리가 흔히 하는 몇 가지 실수, 우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올바르게 먹지 않으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저지르는 단 4가지 실수만 피해도 들깨가루의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방앗간에 들러 갓 빻은 고소한 들깨가루를 사와서 집에서 보물처럼 모셔두었다가 시간이 지나 그 귀한 성분이 사라지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들깨가루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몸에 좋으니 많이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예상치 못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오메가3라도 결국 지방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들깨가루의 하루 적정 권장량은 밥숟가락으로 1에서 2스푼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양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히 수면과 피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욕심내지 마시고 적정량을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실수인데 바로 오래된 가루를 방치하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들깨가루의 핵심 효능인 오메가3 지방산은 열과 빛, 공기에 매우 취약하여 쉽게 산패, 기름이 변질되는 현상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지방은 고소한 맛을 잃는 것은 물론 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머님들이 정월대보름에 오곡밥에 들깨를 넣어 드실 때도 소량으로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들깨가루는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들깨가루를 사오시면 반드시 밀봉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고 가급적 한두 달 내에 모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앗간에서 대량으로 빻아오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빻아오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들깨의 영양을 온전히 섭취하시려면 요리가 거의 다 완성되었을 때 불을 끄고 잔열이 남아있을 때 들깨가루를 넣고 살짝 저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뜨거운 열을 피하고 조리 후 드레싱처럼 마무리 단계에 활용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4번째 실수는 지나친 가공식품을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들깨가루를 이용한 엿이나 강정 혹은 가공된 음료 등 다양한 간식류가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맛은 좋지만 이러한 가공식품에는 들깨 외에 설탕이나 액상 과당, 불필요한 첨가물이 과도하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깨가루를 통해 꿀잠과 피부 탄력 같은 건강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니 되도록이면 다른 첨가물 없이 순수한 들깨가루를 구입하여 직접 밥상에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4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들깨가루는 진정한 만능 영양제가 되어 우리 몸을 이롭게 합니다. 이제 이 소중한 식품을 활용해서 우리 몸의
가지 특별한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환절기, 몸이 으슬으슬하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이때, 우리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역력이란 우리 몸의 방어막과 같아서 이 방어막이 견고해야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지요. 들깨가루는 단순히 잠만 잘 오게 하고 피부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염증 작용을 하는 오메가3 덕분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활력을 높여주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력을 굳건히 다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익숙한 재료들과 들깨가루를 조합해서 온 가족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쑥갓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면역력에 좋고 특유의 향이 식욕을 돋우는 귀한 채소입니다. 쑥갓을 살짝 데쳐 물기를 짠 후 된장이나 국간장으로 최소한의 간만 하고 마지막에 고소한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무쳐보세요. 쑥갓의 신선한 향과 들깨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입맛 없을 때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만드는 최고의 건강 반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한 호박 들깨 감자국입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이보다 더 좋은 국물 요리는 없을 겁니다. 멸치 육수에 큼직하게 썬 감자와 호박을 넣고 끓이다가 재료가 익으면 불을 줄이고 들깨가루를 풀어 넣어 보세요. 걸쭉하고 부드러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느껴지는 따뜻한 위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 속을 든든하게 보호하고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일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영양 보충제입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잡는 들깨 멸치볶음입니다. 멸치는 칼슘의 왕이지만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을 우리 몸이 잘 흡수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이때 들깨가루 속에 좋은 지방이 완벽한 짝꿍 역할을 합니다. 멸치를 볶을 때 들기름을 사용하고 물엿이나 설탕 대신 간장과 매실액으로 맛을 낸 후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어 버무려 주세요. 칼슘과 오메가3이 결합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환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전통 반찬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젊은 세대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들깨 요거트 샐러드입니다. 들깨가루를 꼭 한식에만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요거트 속의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와 들깨가루가 만나면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사과나 바나나 등 좋아하는 과일을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늘 정성 어린 음식을 해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처럼 이 레시피들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죠. 이제 이 들깨가루를 매일 잊지 않고 챙겨 먹기 위한 3가지 작은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 3가지 습관만 바꿔도 아침이 달라집니다. 혹시나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하며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마저 포기하셨다면 오늘부터 이 들깨가루 3가지 루틴을 꼭 실천해 보세요.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정성과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 작은 루틴들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식탁 위 작은 통입니다. 우리의 눈과 손이 가장 자주 닿는 곳, 바로 식탁 한가운데에 예쁜 작은 통에 들깨가루를 담아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눈앞에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챙겨 먹기 쉽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귀한 약봉지나 홍삼을 잊지 않기 위해 늘 머리맡이나 식탁 근처에 두셨던 것처럼 이제는 들깨가루를 우리의 일상 건강 보약으로 삼아보세요. 밥상에 앉을 때마다 무심코 들깨가루통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이나 반찬에 한 스푼 뿌려 먹는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이는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는 어르신들께 아주 효과적인 습관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루틴은 나만의 들깨 요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어 수요일은 들깨국수의 날처럼 특정 요일을 정해서 의식적으로 들깨가루 요리를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수요일은 일주일의 중간에 있어 몸이 가장 지치기 쉬운 날이니 이날만큼은 들깨가루가 듬뿍 들어간 들깨 수제비나 고소한 이렇게 요일이라는 규칙을 만들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그 요일을 기다리는 즐거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동네 공원에서 산책 후 들깨차를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것도 참 좋은 공동체적 실천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루틴은 잠자리 전 들깨 한 모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깨가루는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잠들기 딱 1시간 전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들깨가루를 한 스푼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을 잠자리 의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에 들깨차를 마시며 하루 동안의 걱정거리를 잠시 내려놓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명상과 이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따뜻한 들깨 한 모금이 몸속으로 스며들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깊은 숙면으로 이어지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 작은 루틴들을 통해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들깨가루는 우리 곁에 늘 있었던 참 고맙고 겸손한 식재료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잘 담으셨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가장 친근하고 저렴한 식품인 들깨가루에 담긴 놀라운 건강의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들깨가루는 꿀잠의 보약입니다. 나이 들면서 얕아지는 잠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들깨가루 속에 풍부한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을 기억해 주세요.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들깨차 한 모금이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아기처럼 깊은 잠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둘째, 들깨가루는 피부를 위한 천연 영양제입니다. 핵심 성분인 오메가3과 비타민 E는 피부의 수분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여 푸석해진 피부에 다시금 촉촉한 윤기를 되찾아줍니다. 밥상 위 나물 반찬이나 국에 꾸준히 넣어 드시는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들깨가루는 우리 몸의 혈관 청소부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었죠. 된장찌개나 멸치볶음처럼 한국인의 소울푸드에 들깨가루를 더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지혜로운 식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들깨가루처럼 매일의 작은 실천과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비싸고 특별한 것 대신 우리 삶 속에 늘 있었던 소중하고 저렴한 것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냉장고 속 들깨가루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단 한 스푼이라도 좋으니 매일의 식탁에 꼭 올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들깨가루 활용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이야기를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